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초저가, 그리고 뭔가 그냥 해외에 나가서 저렇게 활개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1,000억을 뭐 일종의 그 지원 자금으로 뭐 푼다든가, 그거는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뭔가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 중국 이커머스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회사들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요. 지금 이제 이 소위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4인방이 있어요. 4강이라고 하는데, 제일 큰 데가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크죠. 전체 중국 매출의 한 75%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뭐 독점적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무라는 데가 생겼는데, 이 테무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구매하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홈페이지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 앱을. 이 앱이 창업자가 사실은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게임처럼 만드는 거죠. 게임처럼 만들고, 테무라는 거는 알리바바가 어차피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테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프레스티지예요. 우리는 다 품질이 나쁘다고 그러지만 테무가 더 싸죠. 실제로 한국에도 보면 테무 같은 데는 다 무료 배송해요. 13,000원인가만 넣으면.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테무는 왜 이렇게 그럼 더 싼 제품을 만들 수 있냐? 후발 업체인데 아주 독특한 방식을 채택을 했죠. 가격 결정권이 기업에 있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먼저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500원에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고 뿌립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네가 직접 보내라, 내가 관리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물건을 집화해 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 보내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은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내 돈 주고 사놓고 그거를 판단 말이죠. 그거와는 다른 형태로 완전히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을 개척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극초저가, 그냥 초저가가 아니죠. 정말 엄청 싼 가격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쉬인이라는 그 패션 업체인데, 이 쉬인은 옷만 합니다. 옷만. 그리고 중국 국내에도 팔지를 않고 해외에만 파는, 그러니까 아주 특정 마켓을 겨냥한 그런 제품이죠. 이커머스 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 아시는 틱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틱톡은 뭐 엄청나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보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1억 5천만 명이 틱톡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틱톡의 이커머스 샵이 틱톡샵이라는 거예요. 틱톡샵은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가 뭘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파는 거죠. 내가 뭐 이거 가지고 하면 바로 클릭을 하면 팔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구인 광고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초저가, 그리고 뭔가 그냥 해외에 나가서 저렇게 활개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1,000억을 뭐 일종의 그 지원 자금으로 뭐 푼다든가, 그거는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뭔가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럼 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중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내수도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외로 좀 눈을 돌리자. 원래 국내 경기가 나쁠 때 해외 경기가 좋으면 또 그걸로 일정 부분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해외 직구라는 거는 정식 수입보다 간단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몇 년 전에 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런 데서 우리 기업이 만든 그 소위 대형 TV를 한국보다 훨씬 싸게 산다. 이제 그게 그런 거거든요. 이 알리테무 다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150불 이하면 면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하면 하루에 150불이면
1년 365일을 곱해 봤더니 7,5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럼 개인이 관세도 안 내고 그 기업이 면세로 7,500만 원어치를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 나쁜 것도 많지만 괜찮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아이 싸게 샀는데 뭐 한두 개 좀 잘못돼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은 그걸 수입하려면 KC 인증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인증받는 데마다 하나당 몇백 불, 많은 거는 몇천 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저런 업체들은 그걸 안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그럼 한국의 이커머스 업체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생산 원가가 80원인데 저쪽에서 다 내고 들어오는 게 20원이면 이걸 어떻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되고 중국의 이커머스는 중국 경기 불황 뭐 이런 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뭐 우리가 보통 이제 1선 도시, 2선 도시, 대도시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렵지만 3선, 4선, 5선, 즉 지방으로 가면 여전히 염가의 노동력을 쓸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들을 현대적 유통 원칙과 망에 실어 보내면 기업은 기업대로 또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구조 때문에 이커머스가 지금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도 이미 50여 개국 업체가 이 지사가 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싸게 돼서 다른 게다 죽으면 조금 결국은 이제 가격 결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옛날에는 10원 주고 썼었는데 내가 이제 이 물건 다 없어졌는데 30원 받아야겠다 그러면 30원 주고 샀어야 된다 이거죠. 가격 전략에서 잘못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비자의 권익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보보호법의 문제도 있죠. 뭐 우리가 쓴 정보를 임의로 유출할 수도 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그렇게 돈도 안 남는데 이거 팔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그럼 기업은 이익이 뭐가 남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보 파는 거. 패턴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기업한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시장도 장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파생 효과로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일단 중국산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평이 어떤가요? 중국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썼는데 지금은 전부 이걸 뭐 하거든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알리바바를 많이 쓰는데 웬만한 물건을 살 때는 그냥 다 시킵니다. 그냥 다 우리처럼. 왜냐하면 이 소위 이것도 핸드폰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됐으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페이 시스템 뭐 위챗 페이라든가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페이 시스템을 현대화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싼 값에 살 수 있는 거죠. 자신들도.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계속 싼 값으로 하면 여기에 취업자들의 취업도 뭐 대졸자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그런 싼 물건 제조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한테도 그다지 플러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업이라든가 뭔가 이 미래 전망이 밝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나 쇼크 2.0이 된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저가의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해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아, 이렇게 싸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제조업은 다 중국에 뺏겨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차이나 쇼크 2.0이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물건의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돈이 있으면 가심비죠. 내가 뭐 저 물건이 아무리 싸도 나는 저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돈 모아서 새 거 살, 좋은 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심비라면 여전히 중국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은 가성비를 강조하는 거다.
이커머스 시장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중국 이커머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물가에다가 막 여러 가지 시달리는데 중국제가 왔는데 조금 하자도 있고 불량품도 있고 그런데 괜찮은 것도 있더라. 물론 이제 이걸 써보다가 역시 중국 건 안 돼 그러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괜찮네 그래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시장 적응기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일단 안 써 중국 못 믿겠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한번 사볼까? 왜 저렇게 막 온갖 사람들이 저 얘기를 하지? 철저하게 소비자의 몫이죠. 그런데 그 소비자의 몫인데 소비자가 이 가격이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싼 값에 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부까지 나서서 막 중국하고 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정거래 원칙에 따라서 같은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C 인증 비용도 안 내고 법적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판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금속이라든가 발암물질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생산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런 인증을 안 받으니까 뭐 몇십 배가 되는 완구 제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적절하게 분명히 자기네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뭐 정부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고 중국이 그걸 받아들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면 경쟁력 있는 한국 제품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지금같이 무차별적으로 저러는데 가성비만 앞세우면서 가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국 유통시장은 물론이고 제조업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소비자의 주권까지 제약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